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 정말 흥미로운 세계관을 가진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천공스승의 강연녹취록이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 시작해서요. 특정 세대의 역할,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뭐랄까, 설계도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방대한 서사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독특한 세계관의 뼈대가 뭔지, 그리고 그 논리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해요. 어떤 거죠? 바로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에게 인류사적인 사명이 주어졌다. 이 선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그 세대를 단순한 한 세대가 아니라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딱 지목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정부터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선언하면서 국민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바로 그 베이비붐 세대인 거죠? 네, 이들이 모여서 사회부모단체라는 걸 만들어야 한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단체라고 하면 뭐 사회운동이나 봉사활동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체의 역할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친목이나 봉사가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회 부모 단체의 핵심 임무는 바로 연구입니다. 연구요? 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뭐 친구는 왜 만나고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정이 바르게 운영되는 원리는 뭔가, 이런 작은 주제에서부터 정말 미시적인 주제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거기서부터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연구라.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건 그냥 스터디 그룹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싱크탱크를 만들라는 주문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거창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고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어른 대접도 못 받는 망신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식입니다. 망신이요? 네. 심지어 어디 가서 어른 행사 하려다 뺨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라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급성을 강조하더라고요. 그 경고가 그냥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 정도가 아니네요. 구체적인 수모까지 언급한다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임무라는 걸 부각하는 장치겠죠?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사명을 짊어질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 그 자격을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아주 날카롭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죠. 청취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난 시점은 과연 이 기준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강연에서 제시하는 시대별 정체성 구분이 정말 독특합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요. 이분들의 국적을 일본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잠깐만요. 일본 사람이요? 평생을 한국인으로 살아오셨는데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되기 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던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논리죠. 우와, 이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정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부분은 좀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국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잣대니까요. 그럼 그 다음은요? 다음으로 해당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그 혼란기에 태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뜬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뜬 사람이요? 네, 주민등록증상 국적은 분명 대한민국이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체성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뭐랄까 과도기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일제강점기 세대와 전쟁 세대를 일종의 예비 단계로 설정을 한 다음에 드디어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사회가 안정된 후에 태어난 첫 세대, 바로 베이비 부머죠. 네. 그중에서도 강연에서는 용띠를 콕 집어서 시작점으로 언급하는데 이들이야말로 이 땅의 기운을 온전히 받고 태어난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만이 이 땅의 새로운 주역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세대를 나누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특정 세대에게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절대적인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 이전 세대들을 논리적으로 배제하는 뭐랄까 일종의 자격 심사 과정처럼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선택받은 세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죠. 대한민국은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땅이고 이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천선들의 마지막 후예다. 이렇게까지 지칭하거든요. 와.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시야는 한반도를 훌쩍 넘어서 전 세계와 인류 문명 전체로 확장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고목나무 비유가 등장하는 부분이죠. 저는 자료 보면서 이 고목나무 비유가 이 세계관 전체를 압축하는 가장 기발한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반도 위치 얘기할 때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나 몸통의 일부로 보는데 여기선 아예 차원을 바꿔버리잖아요. 문명의 근원인 뿌리라고. 맞아요. 관점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비유가 아주 독창적인 세계관 지도를 제시합니다. 인류 문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목나무라고 봤을 때요. 네. 히말라야와 천산산맥 바깥의 서양 문명권은 나무의 가지, 그리고 산맥 안쪽의 중화 문명권은 몸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안쪽의 한반도가 바로 이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라는 겁니다.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만 결국 모든 생명력은 뿌리에서 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뿌리라는 개념을 단순한 비유로 끝내지 않고 한반도의 실제 지리적 특성이랑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3대 7의 법칙이라는 거요? 네, 이 3대 7의 법칙이 이 세계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자연 법칙, 만물의 원리로 제시됩니다. 한반도는 산이 70%이고 들이 30%다.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대륙의 30%가 연결되어 있고 태평양이라는 바다의 70%가 다 있다는 거죠. 이 3대 7의 비율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이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근본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3대 7의 법칙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인류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거대한 틀로까지 확장이 되던데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과거, 현재의 미래가 전부 이 3대 7 법칙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거든요. 와, 인류 역사를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30%까지 오는 진화기군요. 네, 수만 년에 걸쳐서 인류가 지성을 갖추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시기죠. 하지만 이 시기 인류의 삶은 짐승과 같았다고 표현해요. 아, 그러다가 인류의 발전이 30%라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신이 개입하는 첫 번째 대대적인 정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던 세계대전을 신이 주관하는 첫 번째 정리 작업 또는 천지공사로 재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정말 일반적인 역사 인식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군요. 그렇죠. 이 정리의 목적은 인류의 총량을 3대 7 법칙의 첫 단계, 즉 30%에 맞추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인구를 조절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인구는 약 30억, 한반도 인구는 3천만 수준으로 조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강해서 튀는 존재들, 네. 강연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지, 즉 불량품들은 모두 제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이 활동할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묵은 것들을 청소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라는 기준선을 맞춘 뒤에 두 번째 단계인 성장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시점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이 기간이 30%에서 70%까지 도달하는 성장기였다고 합니다. 아, 기간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놨네요. 네, 이 기간 동안 인류는 비로소 짐승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성장했고 인구는 정확히 70억, 한반도 인구는 남북 합쳐 7천만에 도달하면서 70%라는 목표를 완수했다는 겁니다. 2012년 12월 21일, 그날을 기점으로 인류는 성장기를 끝내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완성기로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완성기의 초입인 거죠. 그럼 이 시기의 과제는 뭔가요? 이 시기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물을 닮은 인간에서 신성을 갖춘 사람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두 번째 정리가 다시 한번 예고됩니다.
70%까지 양쪽으로 팽창한 인류를 대상으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질적인 정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 여기서 앞서 나왔던 베이비붐 세대의 사명이 다시 연결되는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들이 어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망신을 당할 거라는 경고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인류사적인 정리 과정과 맞물려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번째 정리에서 잘난 척하거나 자기 역할 못하는 쭉정이들은 모두 희생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인류 평화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3대 7 법칙이라는 우주적 질서에 모두가 순응하고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 완성되는 아주 위계적이고 정돈된 평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완성기에 접어들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과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는 거대한 서사인데요. 그럼 이 계획의 마지막 퍼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히 그 세대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대체 뭘까요? 그냥 기다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이고 지적인 역할을 요구하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연구군요. 네, 바로 그 연구죠. 근데 이 연구라는 게 일반적인 학문 연구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이 강연에 따르면 서양이라는 가지에서 만들어진 국회 제도부터 동양의 의술까지 인류가 지금껏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지식을 재료로 삼아서요. 네. 그 본질과 한계를 파헤치고 인류 전체를 위해 어떻게 바르게 운용할 것인지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와,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영체제, OS를 가져와서 장단점을 완벽하게 분석한 다음에 버그도 없고 충돌도 없는 완벽한 차세대 OS를 설계하라는 주문처럼 들리는데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상 인류 문명 전체를 리부트하기 위한 기초 설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한글을 지목합니다. 한글이요? 네, 한글은 신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걸작품이고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지식을 평등하게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아주 오래전인데 이 강연에서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한글을 깨치고 지식을 쌓기 시작한 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즉 성장기가 시작된 시점부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마치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수백 년 전에 미리 준비해둔 도구였다.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죠. 네. 그 점을 시대적 사명과 직접 연질시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한글이라는 최고의 도구가 마침내 제주인을 만나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 이런 논리적 귀결로 이어지는 거죠. 남녀가 모두 지식을 갖춘 유일한 민족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따라와 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대한민국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주역, 즉 홍익인간 지도자로 설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반도를 인류 문명의 뿌리로 봤죠. 맞습니다. 그리고 3대 7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대원칙을 통해서 인류의 진화, 성장, 완성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거대한 서사의 최종 목적지는 인류 평화였고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대한민국의 연구라는 사명에 자리 잡고 있었죠. 외부에서 만들어진 문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연구해서 인류를 위해 더 나은 형태로 완성해야 한다. 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세계관은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관이나 세계관과는 아주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뭘까요? 이 강연의 논리를 한번 빌려와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국회 제도를 연구해서 가장 바르게 된 국회를 설계하라는 임무가 주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 혹은 인류 모대 우주를 토너뜨서 최고의 의술을 정립해야 한다면요? 기존의 모델을 비판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 강연이 던지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번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